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해결책 1. 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해결책 1.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은 매우 많지만 외부적인 상황과 가치관이나 성격 등 개인의 내면적인 것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꼭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혼합되어 작용할 것이다. 1. 외부적 상황. 일과 부부 생활의 괴리. 회사 점심시간 때 전기세 내라고 했잖아요. 그랬던가. 가정을 꾸림에 있어 소소한 신경 쓸 곳이 많다. 많은 일들을 수행하며 부부 생활을 하려면 말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말이 짧아지다 보니 가끔 납득을 못할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기도 한다. 이 모두 너무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라는 것 때문이다. 말은 더욱 축소되고 긴밀한 대화 시간은 점점 사라져간다. 이렇게 가다 보면 부부라는 의미조차도 없어질지 모른다.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 부부로 맺어진 뜻까지 와해시키는 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매우 힘든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겠다. 일이 부부를 해치고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부부간 대화의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기 위함이다. 어느 요일 몇 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는 아니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차를 같이 마신다. 아이들이 나름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귀찮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 전체의 합의로 어느 요일 저녁은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미리 정해놓으면 그 시간은 가족을 위해 비워놓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일이 모든 것의 앞에 모여있던 시절을 뒤로하고 가족 간의 작은 대화 시간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일들을 배치한다. 그 다음으로 또 고민이 생긴다. 막상 우리 같이 앉아있으면 할 얘기가 있을까? 오히려 갈등이 커지거나 다투기만 하지 않을까? 실상 두렵기도 할 것이다. 스치듯 주고받는 말 외에는 계획된 대화 없이 살다가 정작 마주 앉으면 서먹서먹할 수 있다. 갈등이 생길만 한 대화는 당사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야기 거리가 걱정되면 대화의 시간을 짧게 가지면 되고 휘수를 조금 늘리면 되겠다. 말없이 같이 독서 시간을 갖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비슷한 관심을 가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대화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일일한 것을 후순위로 둔다는 그 사실이자 그 실천이다. 대중매체에 몰입,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인 것 같아요. 내가 집에 와도 텔레비전, 내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텔레비전, 아내는 텔레비전과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위해 컴퓨터에 접속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일 수밖에 없다. 부부간 대화보다 방송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아내는 실제로 부부간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부부 문제 관련 드라마에 자신의 일처럼 푹 빠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순기능적으로만 쓰이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활용하는 게 좋다. 일중독처럼 컴퓨터 중독, 연속극 중독 같은 말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요즘 더 늦지 않게 서로 협조하여 통제하는 것이 좋다. 대중매체는 급진하고 있으므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과 친인척 관리, 우리가 애 기르려고 결혼했던가 애 보기에 지친 부부가 내놓는 넋두리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하인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시누이는 올케를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자매 뒤치다꺼리를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나도 내 아이들과 앞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꾸 친구들만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집에 안주인으로 들어왔는지 식모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남편은 생각이 없어요. 아내의 부모도 신경을 써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장모님 치료비로 그렇게 많은 지출을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아이들 양육 때문에 처가댁 신세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장모님 때문에 우린 싸움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부의 하소연이다. 친척과 긴밀한 관계로 살아야만 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이런 룩이 불평이 나올 만하다. 이럴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어렵지만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욱 골이 깊어진다. 의사소통 장애 요인과 해결책 2. 개인적 요인, 가치관 차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결혼식 주례 선생님이 성혼을 선언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부부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가 되어 산다는 말은 정해진 하나의 운명으로 산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에 가까이 살기에도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협조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혼 선언 때 약속했던 마음이 세월이 가며 흐트러지는 것도 대체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일만 두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며 여타 생과 관계되는 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옅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대화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게 또 그리 쉽게 실천되지 않는다. 내가 하려는 일마다 남편이 더 반대하고 나서요.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베란다에 화분이라도 놀라치면 벌레 낀다고 버럭 화를 내지 않나? 내가 틀린 말 했나? 당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잖아. 괜히 일거리만 불려놓고 나중에 또 나더러 관리하라고. 아니면 또 며칠 가지 않아 그 아까운 거 없애버리려고. 당신은 틀렸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나. 그럼 화장실 갈 것 두려워서 밥도 안 먹여야겠네. 두 사람 말은 다 맞는데 왜 싸움이 벌어졌을까? 이 부부의 싸움은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화분을 놓아서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아내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남편은 그 가치를 감당할 부지런함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 가치를 누르고 자신의 가치를 앞세우려 하므로 이 가치 차이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잠시 접고 넘어가더라도 또 다른 가치관 차이로 싸움이 일 수 있겠다. 자신의 가치관과 상대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것은 싸움을 일으키기 쉽다. 잠시 자기의 입장을 접고 상대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용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의 가치관 아래 둠으로써 평화를 기할 수 있다. 즉,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추스르고 보는 일이다. 성격 차이,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면을 보여준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외향적과 내성적, 감성적과 논리적, 부정적과 긍정적 성격 등 종류가 매우 많다. 결혼한다고 해서 자신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비교가 되거나 개성이 더욱 나타나는 수가 많다. 사실로 보면 모든 것이 비뚤어져 있을 뿐이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하면 뒤의 대화들도 뒤틀려 간다. 부정적인 출발은 상대의 나쁜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리 되는 수도 있다. 자신의 부족함에서 뒤흔들 모종의 일들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대화에 임할 때 자꾸 끌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때그때 해소하는 게 좋다. 끝도 없이 진행되는 부정적인 감정,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대화들도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감정은 대화의 장벽이 되는 것들로 나중에 해결하려 하면 더욱 가중되기 십상이다. 아주 남이 될 사람 아닐 바에는 항상 긍정적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게 좋다. 너무 이상적인 것을 바라지 말고 자신만의 자아에 휩싸이지 말자. 혹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우선 그 열등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며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 또한 먼저 우월감을 정돈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대화의 기본 원리는 협조이고 맞춤이며 상생이며 균등이기 때문이다. 이미 부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서로 탈진할 것 없이 가족화합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든가 가족 클리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의사소통 기술 부족,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사랑만으로 다 된다면 더 없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사랑하고 말 1도 아닐 경우 두 사람 간 오랜 시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사랑에는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인 일들도 간섭하여 들어오곤 한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 어느 전문 분야든지 관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이다. 평생 영위하는 일상생활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므로 전문 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혼 후 많은 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 관계도 거의 모든 사람에 해당되므로 일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 전문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활 필수 기술을 배우고 익혀 몸에 배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이다. 관계를 지속하는 일 중에 좋은 수단이 의사소통인 만큼 우선 사랑의 기술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 또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외부와 또는 자신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기술은 자라온 가정 환경도 크게 작용을 한다. 부모가 협의적이었던 집의 자녀들은 결혼하여 협의적인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싸움으로 일관한 부모 밑에 있던 자녀는 싸움으로 나가거나 역으로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싫어 입을 닫고 사는 형식을 취할지도 모른다. 좋은 대화 지향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면 상황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부모에게 영향받은 것도 이미 후천적인 만큼 조금 더 늦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양태를 관찰하거나 관련되는 책들을 읽는 것 등을 통해서도 대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소통 기술을 증진하려는 부단한 노력, 그리고 얻은 것을 습관화하여 자연스럽게 시행하는 그것이 의사소통 기술 증진의 목표이다.